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처음에 욕을 먹는 동네들이 나중에 잘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욕을 할 때 사실 기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신도시로 조성이 되는 동네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인프라도 없고 되게 불편하고 욕을 먹어요. 아, 저기 누가 살겠어? 근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곳들을 보면 확실하게 사람들 수요가 나중에 결국에는 인프라가 완성이 되고 수요도 많이 몰리고 집값이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때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사는 게 기회였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아, 거기 왜 가요? 거기 논밭밖에 없는데 거기 왜 가요? 거기 버스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교통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다 좋아지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결국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도시들, 욕을 먹었던 도시들, 어떤 도시들이 있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분당이죠. 너무 좋아하죠.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완벽한 입지라 할 수 있죠. 근데 90년대 초에 이제 분당 조성을 할 때는 욕을 많이 먹었죠. 이게 서울에서 이제 이동하려면 거의 차로 30분, 4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거의 여기가 논밭이었는데 여기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뭐 이렇게 욕을 하는 분들이 많았죠. 굳이 거기 가서 살 필요가 있느냐, 강남이 더 좋은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분당의 순회동, 여기도 확실히 학군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잖아요. 여기 양지 2단지 청구 아파트 32평의 최근 거래가를 보면요. 22억 2천만 원입니다. 22억이 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 가격으로 사람들이 집을 산다라는 거죠. 판교도 한번 볼게요. 판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여기 뭐 상가 다 공실이고 불이 다 꺼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동네예요. 2008년부터 판교가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삼평동이랑 백현동 쪽에 아파트들이 막 들어섰어요. 근데 거의 10년 동안 상가의 공실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판교 밥 먹을 데도 없다. 거기 너무 불편하다. 강남 가기도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은 거기가 신분당선으로 강남에 한 번으로 갈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여기 이제 있는 아파트 중에서 판교 백현마을 6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33평이 25억 8천에 거래가 됐죠. 25억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판교 푸르지오 그랑브리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가 있죠. 여기 36평이 35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도 판교를 여러 번 가봤지만 지금은 여기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판교 테크노밸리도 있지만 카카오, 네이버 같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욕을 먹지만 나중에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동탄도 비슷하죠. 동탄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조성이 됐죠. 제가 그 조성을 할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가봤죠. 정말 뭐가 없어요. 허벌판에 아파트만 짓고 있어요. 저도 그때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여기가 정말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인프라들이 채워지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됐잖아요. 특히 여기 대장 아파트 동탄의 롯데캐슬 최근 거래가를 보면 30평대가 20억 8천을 찍었죠. 20억을 넘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상상이 안 됐던 가격이지만 사람들은 이 가격을 주고도 집을 산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럼 그 신도시들이 왜 욕을 먹는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조성이 된 동네들, 구도심 이런 동네는요. 뭐 학원가, 상권, 뭐 인프라, 뭐 아니면 이런 버스 노선, 교통망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내가 거기 살면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새로 만드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을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단기 불편함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우리가 실력을 키우려면 현재의 모습보다는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건축, 재개발을 보는 이유도 현재는 너무 낡은 아파트고 이 동네가 별로이지만 나중에 너무 좋아지겠지라는 그 상상을 하면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 신도시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불편하지만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 그 미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서울 수도권 볼 때 항상 기준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동떨어진 동네에다가 신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뭔가 멀다는 거죠. 아, 서울로 기준을 봤을 때 뭔가 멀어. 그러니까 그런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지하철이 아니라 GTX-A처럼 정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들이 막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탄에서 GTX-A 타고 삼성역까지 가는 걸 상상을 못 했겠죠. 근데
이게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좀 황량하다는 거죠. 뭐가 없잖아요. 상가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입점을 안 하니까 공실이 많고 뭔가 황량하고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네 번째는 항상 우리가 비교 대상이 서울인 거예요. 서울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 서울에 내가 집을 사면 이거 다 누릴 수 있고 교통도 이렇게 편리한데 내가 이 외곽에 신도시 조성한 데 사니까 이거 이렇게 불편하고 별로이네. 뭔가 계속 기준이 비교 대상이 너무 높다 보니까 더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뭔가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사긴 샀는데 혹시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보기 때문에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은 이렇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 가격인데 여기는 최소한 뭐 가격이 빠져도 현상 유지는 되겠지. 근데 여기는 인프라가 이렇게 없고 뭔가 부족하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야? 뭔가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런 요인들은 정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변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신도시는 아니지만 광명 같은 경우에 뉴타운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여기가 동네가 별로고 여기 좀 오르막도 많고 다 별로인데 새 아파트들이 막 갑자기 막 생겨나면서 동네 자체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를 만약에 바라보시는 분들은요, 지금의 이 불편함은 일시적이다, 잠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런 욕을 먹는 지역들이 어떻게 범접 불가에 정말 좋아하는 지역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는 공급의 시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만 지어지는 거예요. 보통 입주를 하고 한 3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2단계는 인프라가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죠. 보통 그 단계가 3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시기예요. 그때는 뭐 지하철 들어오죠, 뭐 학교 들어오죠, 그리고 마트나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살만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예요. 그게 보통 이제 7년부터 한 15년 정도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어떤 학군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직장인들이 좀 몰리게 되죠. 여기 교통도 좋아지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살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은 동네로 출퇴근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신도시에 산다는 뭔가 프리미엄이 생기게 되는 거죠. 4단계는 정착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성이 되고 한 15년이 지난 시점이죠. 뭐 지금의 이제 신도시들이 이제 그런 정착기에 들어간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는 신도시라는 그걸 벗어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좋은 곳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야,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막 만약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곳이라면 이게 단계별로 변할 수 있다는 거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라고 해서 다 오르느냐? 절대 그건 또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1기 신도시를 비교한다 했을 때 다른 도시들, 특히 아까 분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20억이 넘었죠, 국평 기준으로. 근데 고향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똑같은 1기 신도시라 하더라도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게 가장 큰 차이는 서울 접근성을 생각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타면요, 거의 뭐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강남까지. 판교에서는 신분당선 타면 강남까지 10분입니다. 근데 일산이 3호선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얘들보다는 확실히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있지만 경의중앙선은 배차 간격도 너무 넓고 확실히 신분당선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족 기능이에요. 뭔가 신도시긴 한데 그 안에서 조금 뭔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느냐. 판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은 일자리들이 그 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곳으로 출퇴근을 안 해도 그 안에서 자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도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향 같은 경우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요. 무조건 서울로 와야 되는데 일단 이동 시간이 좀 길게 걸리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조금 보완이 되고 있는 게 GTX-A가 여기 킨텍스역에 생겼고 대곡역 쪽에 생겼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면 확실히 좀 빨라졌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제가 신도시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신도시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고양이 1기 신도시들 다른 곳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속도의 면에서 많이 주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창릉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기는 확실히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좋아져요. 여기가 GTX-A 창릉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신도시에서 이 노선 이용을 해가지고 서울로 정말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가 뭐 상암이나 마곡이나 여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좀 접근성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창릉 신도시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이제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하남은 5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교통적인 요건을 보더라도 좋아요.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다른 3기 신도시들보다 확실히 좀 우월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동네가 강동구 송파구랑 붙어있기 때문에 좋은 동네가 붙어있다는 이점이 확실히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GTX-B가 나중에 생기잖아요. 확실히 이제 그 교통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양주에서 서울 동부권이나 도심으로 이동하기 되게 좋죠? 좋아지고,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 3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해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제 검단 같은 경우도 한동안은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눌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입주 물량들이 계속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검단 신도시 쪽으로 신규 분양하는 것들은 대부분 2자리 이상 경쟁률이 나와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또 연장이 되고, 추후에 지금 이제 검단 쪽에 5호선, 김포랑 이제 검단 쪽에 5호선 연장이 되는 그 내용이 예타 통과를 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은 처음에 욕을 먹는 동네들이 좋아지는 그 신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성이 됐던 불편함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3기 신도시, 그리고 지금 잘 조성이 되고 있는 검단 신도시 같은 곳들은 앞으로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